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의 간 건강, 그리고 식단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떤 음식들이 우리 간을 좀 힘들게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요.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를 보니까요. 특정 음식들이 이 간 기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또 대사증후군 같은 좀 더 큰 문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파고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식단 선택에 실질적인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이걸 얻어가시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핵심은요. 특정 가공식품이나 성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간의 처리 능력을 넘어서게 되는지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요. 그냥 나쁜 음식 이게 아니군요. 그렇죠. 단순히 이거 나쁘다, 저거 좋다, 이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생화학적인 이유, 그리고 이게 또 전 세계적인 건강 문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보려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범으로 지목된 것부터 볼까요? 영상에서는 흰쌀, 흰 밀가루, 그리고 설탕 많이 들어간 음료수, 심지어 과일 주스까지도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영양소는 쏙 빼고 혈당만 확 올린다니 이거 좀 우리 몸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설탕 안에 있는 그 과당 있잖아요. 이걸 좀 주목해야 하는데요. 포도당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가요? 네. 포도당은 우리 몸 전체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 과당은 대부분 간에서만 대사가 되거든요. 간에서만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과당이 들어오면 간은 이걸 처리하느라 막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결국에는 지방으로 쌓이게 되고요. 이게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그 정제 과정에서 비타민 B군이라든지 미네랄처럼 간 해독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게 싹 제거된다는 것도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간이 일하려면 연료가 필요한데 연료는 안 주고 일감만 막 던져주는 셈이죠. 탄수화물 얘기하니까 또 이제 지방 얘기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영상에서는 특히 그 콩기름, 옥수수 기름, 카놀라유 같은 식물성 기름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걸 사용한 튀김 음식을 지적하던데 이름은 식물성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이 기름들은 첫째로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이 너무 높아요. 오메가6요? 네. 그리고 둘째는 그 추출 과정에서 고온, 고압, 화학 처리 이런 걸 거치면서 분자 구조 자체가 좀 변형될 수가 있다는 거죠. 구조가 변형된다고요? 네. 특히 마가린이나 쇼트닝처럼 수소를 첨가해서 이렇게 굳힌 지방, 이걸 경화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여기에는 트랜스 지방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건 자연에는 거의 없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 특히 간이 이걸 처리하기가 매우 버거워요. 그럼 그런 기름으로 만든 튀김은 말할 것도 없겠네요. 그렇죠. 튀김은 그런 기름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산화시키고 심지어 독성 물질까지 만들어내니까요. 간의 해독 부담이 정말 몇 배로 늘어나는 거죠. 생각만 해도 좀.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에는 이런 정제 탄수화물하고 가공 지방이 아예 그냥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콩보로군요. 네. 간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조합인 거죠. 그럼 대안은 뭘까요? 영상에서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견과류, 아보카도,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소고기나 버터 같은 진짜 음식을 먹으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런 진짜 음식들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알코올입니다. 술. 그렇죠. 알코올 역시 과당처럼 간에서 집중적으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과부하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특히 그 설탕 첨가된 칵테일이나 좀 단 와인 있잖아요. 네, 달달한 술들. 네, 그런 것들은 알코올이랑 과당, 이중 부담을 주니까 간에는 더 해롭다고 봐야죠. 영상에서는 드라이 와인이나 증류주가 상대적으로 낫다고는 하지만 어떤 종류든 결국엔 절제가 핵심입니다. 절제.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간 건강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영상에서는 이런 식습관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제2형 당뇨병 증가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이게 또 지방간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그 파키스탄 성인의 30% 이상이 당뇨라는 통계는 저 진짜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영상 자료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통찰 중 하나입니다. 이게 명백하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뭐 브라질, 인도, 미국, 중국 정말 많은 나라에서 당뇨병 유병률이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현대의 그 가공식품 위주 식단이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의 간이랑 대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현대 식단에 너무 흔해진 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 설탕, 또 특정 식물성 기름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간에 정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고 네, 그렇죠. 이게 결국 전 세계적인 대사질환 증가와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몸이 사실 이런 음식 아닌 음식에 너무 만성적으로 노출되면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 이게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관점인 거죠. 음식 아닌 음식. 네. 네. 단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제 해독센터인데 계속해서 처리 용량을 넘어서는 물질들이 들어오면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당신의 간 건강을 위해서 이번 주에 딱 한 가지만이라도 한번 바꿔본다면 무엇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쩌면 매일 습관처럼 마시는 그 달콤한 음료 대신에 그냥 물을 선택하는 것. 아니면 튀김 요리 대신에 찜 요리를 한번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 거리로 남겨드립니다.